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 영상은 아주 중요했던 목요일이 우리 시장 옵션 만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움직임은 일요일에 이틀치를 따로 정리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양매도로 끝나긴 했지만 저 PBR 주식들은 종가 고가로 마감한 등 대시세를 냈고 해외 시장 동안 변동성이 눌리며 잘 버텨냈습니다.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증시는 아랑곳 않고 매도세를 압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가상으로 드디어 S&P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겼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갭 상승 출발했는데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 PBR 주식 테마의 동향이고 두 번째는 해외 시장 대비 과도하게 높은 변동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였는데요. 저 PBR 주식과 옵션 만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실 수 있지만 저 PBR 주식은 의외로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이 현대차인데 이들에 대해 롱베팅을 한 쪽은 현물 매수를 그대로 한 것도 있지만 파생상품, 예를 들면 주식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롱베팅한 쪽도 많았어요. 이 문제는 이들 콜옵션 매수의 거래 상대방인 매도자들은 해지를 위해서 대량의 현물을 매수해야 되는데 워낙 낮은 프리미엄으로 옵션이 발행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 옵션 매수자들은 포지션을 만기 전에 청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옵션 매도자들 또한 해지 포지션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옵션 대신 또 주식 선물 매수로도 대응하신 분들도 많았죠. 이미 옵션은 이 10원짜리 옵션이 무슨 뭐 3만 원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뭐 300배가 넘어가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들 미결제 약정이. 자, 여하튼 이들이 거래 상대방 또한 만기까지는 해지 포지션인 현물 매수 포지션을 청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들 저 PBR 테마 주식은 빠질 수 없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시장의 변동성은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17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죠. 3월물 옵션이야 뭐 연휴 동안이 가격 변동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어서 옵션 가격이 빠지지 않는 것은 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만기 하루 남은 옵션이 변동성이 과도한 것은 시장이 유동을 치면서 변동성이 실현되거나 반대로 시장이 완전히 껌딱지를 붙여서 변동성이 소멸돼야 되는데 시장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별도의 케이스 스터디를 할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시황에서는 더 깊게 다루지 않겠지만 이번 저 PBR 테마는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것이 혹자는 총선용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 저 PBR 테마의 베타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이 베타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이들 종목은 트레이딩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해지를 하려면 장기 콜옵션을 또는 중기 콜옵션을 팔아두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1조 2천억 넘게 매수하고 있는데 단순히 옵션 해지용으로 매수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이죠. 주식 선물의 거래량과 롤오버 물량도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뭐 코로나 이후의 폭등기 수준 그 정도로 이 주식 선물 롤오버가 일어났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이들 저 PBR 주식 테마가 한 달짜리 테마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껌딱지를 붙인 이유는 개장 후 5분 만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개장 후 한 10분 정도의 흐름을 보면 마켓메이커들은 스트랭글 매도를, 그러니까 외가격 옵션들을 쪼여서 매도를 한 거고 또 외국인들은 더 자신있게 스트레들, 그러니까 등가격을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등락을 막아버렸어요. 이러면 뭐 위아래 모두 막히게 되는 셈이죠. 근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널무리 풋콜 레이쇼를 보면 콜 클래스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어요. 특히 평균 발행 단가를 기준으로 풋콜 레이쇼를 보면 이 오전의 상승 실패 후 오후 내내 콜옵션을 닫아버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외국인들은 선물은 꾸준히 매수했거든요. 장 초반부터 장마감까지 선형적으로 5천억 넘게 샀어요. 그런데 현물은 전략적으로는 오전에 매수 그리고 오후에는 살짝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후장에 보면 시장을 일부러 눌러서 스트레들 매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감 동시에 것만 샀죠.
물론 이런 흐름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추적하기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저는 옵션 만기주에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시장이 움직이면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뭐 모든 움직임에 참여해서 이익을 낸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거대한 변화를 포착한 뒤 편승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저는 이번 저 PBR 주식 테마는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들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반적으로 옵션 만기일 치고는 조용한 하루였기 때문에 뭐 더 코멘트를 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더 짚어보면, 여전히 선물 미결제약장은 25만 7천 계약,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선물이 평균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4포인트 수준이에요. 이러면 더 이상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올 상황은 아닌 평이한 옵션 만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물 옵션 시장은 선물과의 동시 만기죠. 변동성 자체가 높아서 옵션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기는 부적절해 보이지만 선물 미결제약장이 낮아요. 그래서 미결이 쌓이는 구간에서는 1박 2일 혹은 그 이상이 추세 발생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그 방향이 어디가 되었든 낮은 프리미엄 옵션은 시세가 충분히 나기 전에는 공격적인 매도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해외 시장은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